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일종의 수습 변호사들 교육의 한 주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습 변호사 교육이 파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아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왕 기자, 변협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한변협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 수습 및 연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했더니 네. 문제가 많다는 보고서를 스스로 냈습니다. 네. 이게 뭐 일단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이거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변호사법 제21조의 2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 기관에서 종사하거나 네.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성을 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변시에 합격하고 6개월은 실무 연수를 받아야 네.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법은 그러면서 변시 합격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률 사무종사 기관으로 네.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국회, 법률구조공단, 그 외 기타 법무법인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자 연수 법률 사무 종사 기관 여기 없네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 실제 법률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네. 최소 6개월은 실무 교육과 연수를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법에서는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네.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에 가지 못하는 네. 일종의 미취업 변시 합격생들의 경우 네. 변협에서 별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연수를 가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시 합격자 수와 연관돼 있는데 네. 일단 연원을 보면 로스쿨 변호사 시험 제도 도입 전엔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사법연수원에서 네. 2년간 교육시켰습니다. 네. 연수와 관련된 아무런 문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네. 문제는 변시 출신 예비 법조인들이 배출되면서 시작됐는데 네. 작년 기준 변시 합격자는 1,768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법무법인 등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네. 합격자는 979명, 그러니까 1,0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네. 이 중 789명은 법률 사무종사기관 미취업으로 변협이 교육을 떠맡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네. 그 2012년의 경우 변협 연수를 신청한 변시 합격자 수는 436명이었는데 네. 등락폭이 있긴 하지만 2015년엔 513명, 네. 2018년엔 606명, 작년에는 78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 대략 1,000명 정도는 검찰이나 법원, 법무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를 얻고 있는데 네. 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변시 합격자들은 변시 합격자가 늘어난 만큼 네. 변협이 교육과 연수를 떠맡아야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숫자는 늘어나고 있긴 한데 변협에서 뭐 제대로 연수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어렵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법조 시장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변호사 공급을 늘리다 보니 연수 기회를 얻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은 변협으로 올 수밖에 없고 네. 변협이 이거를 다 떠안을 역량이 안 되다 보니 네. 연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입니다. 네, 이게 부실하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인가요?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네. 민망하지만 그동안 불법적이고 파행적으로 연수가 진행돼 왔다는 것이 변협의 자기 고백입니다. 네. 일단 변호사법 시행령은 연수 관련 변호사 연수에 대해 네. 법률 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 수가 법률 사무종사 변호사 수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작년 기준 변협의 연수를 신청한 789명의 변시 합격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려면 네. 교육생 1명당 네. 기존 변호사 1명 이상, 즉 789명 이상의 변호사가 변호사 연수 관리 지도관으로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한 건가요? 가장 큰 건 예산 문제입니다. 네. 1년에 1,000명을 교육시켰던 사법연수원 1년 교육 편성 예산은 네. 22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데 변호사 네. 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관련 국고 보조금은 변시 합격자가 처음 배출된 2012년 기준으로 네. 불과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교육을 시키려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네. 그나마도 해마다 주로 법무부는 지난해 아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네.
1000명은 어찌어찌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에 들어가 월급을 받든 못 받든 실무 연수를 받는다 해도 네. 여기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800명에 가까운 변시 합격자들은 네. 어찌됐든 변협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예산이 0원인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네. 그 결과 변협 연수를 받는 신규 변호사들은 네. 자비를 60만 원씩 내면서 연수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까지 처해졌다는 게 이번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게 뭐 연수에도 빈 부익부가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 지도관이 네. 1대1로 되어야 되는데 네. 관리 지도관 1명당 네. 9명까지 연수 변호사가 배정된 경우도 있고 네. 관리 지도관은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네. 연차가 안 되는 변호사가 관리 지도관을 맡는 경우도 지난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변호사 사무소에 수습 변호사를 상주시킬 공간이 없어서 네. 수습 변호사를 출근시키지 않은 채 감상문을 쓰는 것으로 변호사가 네. 대체하는 등 그 파행적이고 불법적인 변협 연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변시 합격자 교육비 예산을 그러면 뭐 꼭 법무부가 지원해야 되냐 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로스쿨 체제로 전환됐다고 해서 재정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나 로스쿨 등 민간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변호사 배출수나 로스쿨 정원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네. 시장 논리에만 따를 수는 없거든요. 네. 만일 변호사 양성을 위한 비용을 각자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가려고 하면 네. 국가에서도 로스쿨 정원이나 네. 변호사 합격자 수 등 제한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네. 어쨌거나 국가에서 정원 등을 철저히 통제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결손은 네.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네. 변호사법 제21조 2의 10항도 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법무부 입장은 어떤가요? 변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네. 법무부는 세무사나 변리사 등 다른 자격사들과 비교를 하면서 네. 변호사들이 받는 연수만 국가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교육자의 교육비는 자가 부담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변협도 그러니까 이찬희 집행부 시절이었죠. 네. 국회에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네. 이미 예산이 깎인 상황에서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임 변협 집행부가 너무 네.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네. 2016년부터 매년 관리 지도관 수가 적게는 460명에서 네. 많게는 570여 명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네. 지금 변시 합격자가 1,800명에 육박하는데 네. 지난 몇 년간 추이를 보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연수생 숫자는 최대치가 1,000명 정도. 네. 여기에 변협이 커버할 수 있는 건 맥시멈 200명 정도. 네. 따라서 한 해 변시 합격자를 1,200명 정도로 축소해 달라는 것이 변협의 요구입니다. 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시장이 풀리면 네.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냐? 결국에는 국민 피해로 간다. 합리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밥그릇 챙기려는 주장은 아닌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